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캐시우드 인터뷰 영상을 보내드리자마자 빵을 비롯한 테크 주식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미국 송유관 그 해킹 소식도 있었고요. 거기에 어제는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테크 주식들이 그리고 성장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서서히 짜증도 많이 나실 텐데 미주은 채널의 댓글창은요 아직도 참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런 글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참 대단들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Maybe Exist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누군가는 지금을 위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라 말하는 이유. 사람마다 각자 이유도 다르고 결정도 다르고 그래서 투자 결과도 다르니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원칙, 기준, 철학이라는 단어보다 소신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요? 미주님을 보면서도 캐시우드를 보면서도 이 소신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투자로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다는 것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감히 단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청했습니다. Maybe Exist님 의미심장한 그리고 수준 높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소신이라는 단어 참 멋지게 표현해 주셨고요. 이렇게 멋진 댓글에 제가 이렇게 토를 달면 혹시나 흠집이 날까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저의 의견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이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든 선택보다는요, 내가 만든 선택을 믿고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리고 신념에 그 성공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도요, 우리가 가치주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성장주에 투자하느냐 이런 선택보다는요, 일단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의 투자의 그 논리를 만들어서 주식을 선택을 했으면요 그 선택의 논리가 깨지지 않는 한 끝까지 그 흔들리지 않고요 그 주식들을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태도가 결국에는 건강한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가요 이름 그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5월 11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에서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톰 리에 관한 기사입니다. 톰 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분인데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톰 리가 빵 주식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펀드스트랏은 그 톰 리가 대표로 일하고 있는 투자 자문 회사를 얘기하죠. 이 펀드스트랏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에픽센터 주식들을 밀어주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픽센터라는 것은요 톰 리가 직접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경기 회복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섹터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 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재 아니면은 원자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에픽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에픽센터를 밀어주는 대신 또 알람을 울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테크 주식들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지금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번 주에 굉장히 스트롱 피니시니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잖아. 그리고 이제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테이션이 덜 됐다. 빅테크 주식에서요, 아직은 더 경기 순환주로 더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펀드 스트레트 그리고 톰 리는요, 좋은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냐면요,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여러 번의 그 마켓 프레딕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켓에 대해서 예측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든 마켓 예측치가 대부분 다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예측 중에 하나는 2020년 3월 달에 주식시장이 드디어 이제 상승할 것이다,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파이낸셜 주를 그 에픽센터에 다시 넣었다. 2021년 세컨 하프라는 것은 이제 하반기죠. 2021년의 하반기에는요, 금융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내다봐서 에픽센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픽센터는 이제 원래 산업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원자재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금융주를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이번에 원자재는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대신 금융주를 포함시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톰 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빅테크주가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이러한 언더퍼포먼스, 좋지 않은 모습은 세컨 하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 말까지는 아직 테크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크놀로지 섹터를 다운그레이드 했다. 원래는 매수였는데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빵 같은 주식은 지금 언더웨이트로, 그러니까 매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따라서 톰 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는 빵 주식이 매도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 생각에는 그로스머니, 그러니까 성장주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컨슈머 스테이플주로 이동할 것이다. 컨슈머 스테이플주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즈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비재 중에 이렇게 경기랑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경기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컨슈머 스테이플즈라고 합니다. 우리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담배,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는 언더웨이트, 매도 의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올리면서 성장주의 머니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벳 앤 페이스북에 대한 기사네요. 알파벳 앤 페이스북 downgraded at Citi amid high advertisement expectations.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 주식이 다운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레이팅이 내려갔습니다. 그 레이팅을 내린 기관은 시티 그룹이고요. 이렇게 내린 이유는 현재 그 AD expectation이니까 광고 관련 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시티 그룹이 이번에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다운그레이드 했다. 원래는 이제 바이, 매수 의견이었는데 중립 의견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라지 캡,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위주로 돼 있는 주식, 그리고 인터넷 관련 주식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은요, 현재 nervous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굉장히 그 그로스 익스펙테이션이,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그 성장 그 기대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피티션, 경쟁도 좀 가열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티가 그 익셉션, 예외를 두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로쿠 같은 경우는 광고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커넥티드 TV 마켓은 아직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스센트는 아직 이제 유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쿠 같은 주식은 이제 시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좀 좋지 않은 의견을 내면서 로쿠는 제외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빵 주식 중에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가장 좋아하는 인터넷 주식으로 남아 있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앰플 그로스니까 충분한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그 B2C 그리고 B2B가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WS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죠.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Fulfilled by 아마존은 배송센터를 얘기하죠. 로지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빵 주식 중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좀 좋은 의견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니오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hopes battery swapping sets it apart in EV battle. 니오가 바라기를요, 배터리 스와핑이라는 이 기능이 그들을 EV 배틀에서 좀 앞서 나가게 할 것이다. EV 배틀이라는 것은 전기차의 경쟁 구조를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니오가 이 배터리 스와핑 덕분으로 좀 앞으로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Chinese government, 중국의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EV subsidy, subsidy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요, 자동차 가격이 45,700달러 이하일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사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럭셔리 전기차는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줬다고 합니다. 이 예외는 뭐냐면요, 만약에 배터리 스와핑이 되는 그런 자동차는 이 금액을 초과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니오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니오는 그 저렴한 차가 아니거든요. 좀 가격이 있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스와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그 경쟁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테슬라의 모델 3는요 괜찮습니다. 모델 3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4만 달러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델 3도 롱 레인지가 있잖아요. 롱 레인지 같은 경우는 5만 달러 가까이 되고요. 모델 Y는 5만 달러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중국 마켓에서 모델 Y가 니오한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자, 계속 읽어볼게요. 놀랍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로컬 컴퍼니를 도와주는 것, 중국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니오의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진출에 하는 것을 오히려 임페어라는 것은 좀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ARK 인베스트의 그 리서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스와핑이 안 좋은 점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스와핑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constraint, 그 제약점이 좀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the span이,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부르죠. 배터리의 수명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니오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그 노르웨이 쪽에도 드디어 이제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을 짓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최대 그 송유관이 해킹으로 인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러시아에 있는 해킹 그 단체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송유관이 올스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송유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는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럴 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 구글과의 그 협력을 좀 연장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Under the extended partnership, 이번에 파트너십이 좀 이제 강화됐다는 얘기죠. extended 됐다는 거는 넓어졌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 팔콘이라는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 이 솔루션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그 피처랑
함께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거죠. 이제 통합되면서 운영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다른 그 보안 기업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거 말고도요, EDR이라는 보안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EDR은 뭐냐면요, E는 엔드포인트란 얘기고요, D는 디텍션, R은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바일폰이라든지 아니면은 PC를 얘기하죠. 컴퓨터 같은 거를.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용자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접속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요, 바로 그 엔드포인트에서 디텍션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협을 탐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리스판스까지 한다. 반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인트라넷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곳에서 아니면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거기서 이제 미리 위험을 차단시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은요, 구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랑 이번에 파트너십을 좀 강화시키면서 그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여러 겹으로 돼 있는 보안 그 강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사이버 보안이 이슈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중에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더리움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그 4,0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더리움의 그 장점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지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달성할 시, 만족시킬 시에만 송금이 된다든지 결제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쓸모가 있는 가상화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크립토의 애널리스트가 어떤 애널리스트냐면 그 이더리움이 3,40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해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10,0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 한 4개월 전에 이더리움이 $1,200에 거래가 되고 있을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베스터가 굉장히 대담한 그 전망을 내놓죠. 3,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미드 3,000이니까 그러니까 3,500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이 지난 후에 그 예측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올해만 해도 지금 400%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러한 그 대담한 예측을 한 인베스터의 이름은 메간 카스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코파운더, 그러니까 공동 참립자인데 디지털 에셋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그 디지털 가상화폐 같은 거에 그 투자하는 전문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이 회사의 이름은 마그네틱입니다. 이 메간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8,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러한 그 예측을 내놓아주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로 내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은 그 새로운 업데이트가 지금 이더리움을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안에 이러한 업데이트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요, 비트코인과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탄소 배출량을 99.9%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그 그린 가상화폐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1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가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럼 어닝 결과 발표한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가 3% 이상 올라갔다. Q1 미스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겟은 미스했는데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늘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보시면요, 부킹이 점프했다. 부킹이라는 것은요, 게임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이 부킹, 예약이라 그러죠. 그 예약 수입을 더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킹이 지금 161%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는 좋아 보이죠. 캐시플로우도 역시 쿼드러플이니까 그 4배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142밀리언 정도의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에브리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매일매일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수가 42.1밀리언이니까 4,2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9%가 성장한 수치고요. 이렇게 좋은 성장을 보인 이유는 아웃사이드, 그 미국이나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굉장히 성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죠. 따라서 미국 쪽에서는 좀 성장이 둔화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면서 로블록스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13세 이상의 그 나이를 가진 청소년층의 그 이용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11%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로블록스는 어디까지나 애들이 사용하는 거지,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로블록스를 떠나버린다. 따라서 그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로블록스가 청소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펜스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면서 오퍼레이팅 로스가 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오퍼레이팅 마진은 아직 마이너스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3밀리언 정도가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오퍼레이팅 마진이 135밀리언이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오히려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넷 로스도 마찬가지죠. 순손실 역시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74.4밀리언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134.2밀리언을 기록했다. 따라서 수익률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요, hours engaged,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들이 그 로블록스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죠. 총 사용 시간이 9.7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97억 시간을 지금 로블록스에서 사람들이 보낸 거고요.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에브리지 부킹, 그러니까 에브리지 부킹 per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죠.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들 한 사람당 지금 발생하는 부킹의 그 매출이 46% 정도 점프를 했다. 그래서 15.48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로블록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체크해볼 어닝 결과는 세렌스입니다. 세렌스 EPS가 지금 0.17달러가 더 나왔다 그러고요. 레비뉴 역시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논갭 EPS가 0.69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흑자 기업인 거죠. 그런데 전망치에 비해서는 17센트가 더 나온 거고요. 갭 EPS 역시도 0.28이 나와서 마켓의 예상치보다는 14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매출을 보시면요, 98.7밀리언이 나와서 작년에 비하면 14% 정도 성장한 거고요.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5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한 5% 정도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분기의 예측치를 살펴보면요, 갭 레비뉴가 94에서 97밀리언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면 한 26.5% 정도 더 많이 나온다. 따라서 예측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어닝이 나온 다음에 주식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따라서 요즘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한 주식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요,
어제 주식의 가격이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닝 결과가 나왔길래 주식의 가격이 26%나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포드 쿼터, 자, 1분기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트레이드 데스크가 레비뉴는 219.8 밀리언이 나왔죠. 이 수치는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매출의 성장률이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는 216.9였다는 거죠. 따라서 마켓의 예상치보다 한 3밀리언 정도가 더 나온 거죠.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 보면요, 70.5 밀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70.5 밀리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놓았던 가이던스 55 밀리언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사실. 논갭 프로핏이 1.41이었고요. 그러니까 논갭 프로핏이라는 것은 어닝 퍼 쉐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닝이 1.41이었는데 이것은 마켓이 예상하고 있던 77센트보다 거의 배로 늘은 것이죠.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네요. 문제는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이 그렇게 좋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컴퍼니 시즈 레비뉴 259 밀리언에서 262 밀리언 정도를 보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253이다. 따라서 이 수치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서긴 했는데 와우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가 정말 눈부시게 좋아야만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트레이드 데스크처럼 현재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장률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여차 없이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6%는 좀 심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닝 결과가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닌데 26%나 주식이 폭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스톡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을 이번 어닝 발표를 하면서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스톡이 10대 1로 스플릿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한 500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500 가까이 되잖아요. 489니까 6월 달부터는 트레이드 데스크의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의 어닝 결과인데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볼 것이 없죠.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없잖아요. 매출이 전무하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닝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8%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장이 지속되는 도중에 8%가 이미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 지금 어닝이 발표되고 8%가 더 빠졌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어닝 발표할 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다음 테스트 비행을 언제 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valuating the timing for the next flight. 다음에 비행을 언제 할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금 재고 있다.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진척이 없잖아요. 원래는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테스트 플라이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기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원래 올해부터는 이제 우주 여행을 시작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회사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는요, ESG에 관한 뉴스입니다. ESG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의 약자잖아요. 하나의 기업을 평가할 때 이제는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 규범적인 영향, 이런 걸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주에 S&P 500 ESG 인덱스가 리밸런싱과 리컨스티튜션을 한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이렇게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고요. 리컨스티튜션은 뭐냐면 이제 제할 것은 좀 대하고 새로운 주식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것을 리컨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자, S&P에서 만든 그 ESG 인덱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500 지수도 있고요. 400 지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00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S&P 500 ESG 지수를 이번에 리밸런싱 그리고 리컨스티튜션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주식에는 테슬라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S&P 500 ESG 인덱스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리셔플링, 이번에 그 리발란싱 같은 걸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ESG 펀드를 좀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었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 펀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주식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비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70%의 그 ESG 펀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ESG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운영되는 ETF에는 거의 70%의 펀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54% 정도의 펀드에는 이콜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콜럽은요, 그 워터 트리트먼트라든지 위생 관련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잖아요. 호텔에서 일하는 그런 호텔리어들은 이컬럽하고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컬럽이 와서 수질도 검사를 해주고요, 또 위생 상태 점검도 해주고 이러한 그 인스펙션을 자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만, 자, 이런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콜럽이고요. 자, 아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구동 모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구글이고요. 비자, 앱티브는요, 그 미국 회사가 아니고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49%.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ESG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ETF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이외의 주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ESG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주식들의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영상은요, 재미 요소가 듬뿍 담겨있는 뉴스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캐시 우드 인터뷰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 영상에 대한 짐 크레이머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끝까지 한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미주은 그리고 오미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늘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to your point, Jim,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s long-standing beliefs about the trend versus what's happening to the price shorter term, it's something that Cathie Wood brought up on her appearance on Closing Bell Friday, and it kind of ties in with the general sentiment you're pushing. Take a listen to what Cathie said Friday. I love this setup. The last time I was on, I think I said that this rotation was good news because it meant the bull market was broadening out. It was strengthening. And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us is to have the market narrowly focus on just our ilk of stock, the innovation space. Instead, it has broadened out so that year to date, I think it's energy's up 40%, financials are up 27%. Our point of view, 5-year time horizon, nothing has changed except the price. So, Jim, does that speak to you? Nothing has changed except the price. When I listened to that interview, which was quite good, I thought about a head coach for a Southern NFL team who, at halftime, was down 21-0. And he started his speech to his team saying, "We've got them just where we want them." And I remember saying, "Why did you say that?" He says, "I don't know. It's like the most stupid thing you could say." Well, when you're down 30% and others are up, I guess you got them just where you want them, David. Well, it does give you an opportunity to buy even more. Yeah, if you believe, a lot, as she believes. She probably buys the trade desk today. That's down completely believes. Yeah, we haven't taken a lead. Well, we're still talking about Cathie. I don't actually have her trade sheet today. Usually, I have it from seeing what she bought from Friday. No, I know. I don't have it in front of me. Well, look, I mean, it doesn't mean. Listen, over time, she has had the best performance. 5 year, and if she that was continues then, and this is now.
Okay, yes, true. Good. They're killing these stocks. Yes. They're taking all the air out of these stocks, and including her relatively unknown stocks. Now they can come back. Carl, the 5-year that's terrific. And I hope that the people who are in there, Carl, have a 5-year perspective, because I think they will do quite well. But right now, there are people who expected a 5-day return, which is what she gave you. And that's struggling, including the man who was on Saturday Night Live, whose stock, as much as I love him, and he did say that he's like what did he call himself? What do you expect, some kinder, gentler, chill guy? But, I mean, Tesla's not been a great stock. These things all worked for a period of time. And now, Carl, they're not working. You got to be in Nucor. And these people don't know from core. Yeah, except that if history's any guide, Jim, it's over time, that won't be the right trade. I mean, well, maybe they're the next Google and Facebook. Nucor? No, not Nucor. No, I'm talking about Woodstock. That's what I call them, by the way. Who? Woodstock. Who do you call Woodstock? Kathy Wood stocks. Oh, Woodstock. I see. All those stocks. Well, that's Woodstock. I mean, why not? That was like an unbelievable concert. It was. Yeah, that's Woodstock. It was in Bethel, New York, not Woodstock, but yeah. No, wait, Max Juergens. No, stay focused. Sorry, I am focused. I'm focused on Woodstock. I just think I'm not making. Look, she's obviously got a beat on things, but when she said, Carl, and another thing I don't approve of is she used a lot of the stocks I regard as incredibly volatile in the NASDAQ. She uses as what she called, but basically what cash equivalents. I mean, I don't know. David is. I could easily say that right now Facebook is cash equivalent, and I think you would say to me, Jim, you've lost your mind. Jim. Go ahead. Not yet. You haven't. I'll let you know when it happens, Carl. I'll let everybody know when we're really fully Ring Central cash? Is Ring Central cash equivalent? I have them on tonight. I'll ask them if they're cash equivalent. They're down 37% for the year.